호랑이가 단독 생활했듯이 촬영도 단독으로 해야 돼요. 너무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 동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동물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하죠. 무의식 중에 우리는 대화라는 게 있어요. 하죠. 야, 뭐 이러면 그 순간에 그렇죠. 호랑이가 멀리 보고 있는데 아, 내가 이곳을 지나가야 돼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섭게 생각하죠. 그러면 상황은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호랑이가 사는 숲에, 표범이 사는 숲에 그가 지나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는 그런 데 가면은 그냥 걸어만 가도 호랑이가 뒤에 쫓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안 그래요.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텐트를 하나 쳤다고 칩시다. 나무 위에다가. 딱 기다리지. 안 와요. 100% 안 와요. 그렇죠. 안 오죠. 저게 뭐지? 내가 그쵸? 평상시 다니는 길목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네? 살살만 거기서 소리가 났어. 우회하죠. 안 가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쵸, 안 오죠.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그리고 호랑이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놔둬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 시간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설치하고. 네. 그게 저는 이제 그 동물한테 대하는 첫 번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같이 호랑이도 마찬가지도 내가 호랑이를 안 찍으면 내가 이 나무에서 안 내려온다. 그러니 일단 한 달 식량치를 내가 갖다 올려다 놓고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연습을 해요. 앉아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배터리 어디? 어디? 낮에는 밝으니까 눈 감고 어디 파워는 켜고 어디 뭐 있고 이거 앉아서 다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시뮬레이션. 최소한의 동선으로 버튼을 누르고 소리 안 나게 맞습니다. 뭘 잡고 이런 연습을 하신 거예요. 네네. 이제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딱 되니까 센서가 탁 튕기는 거야. 그래서 4개의 센서가 있는데 1번 센서가 딱 울리면 온 거야. 네. 저 멀리서 뭔가 이렇게 어셈프레와 소리가 들리니까 그 센서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내 텐트를 쫙 쳐다보더라고. 호랑이가? 네. 영하 30도의 날씨에 허옇게 성에가 서린 얼굴. 햇볕 속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본 수컷 호랑이의 용모. 시선이 마주쳤다.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오케이. 한 번 오면 두 번째 온다고. 호랑이하고 눈이 마주치셨어요? 마주치죠. 그럼요. 딱 맞추죠. 호랑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 어떤 느낌이? 이 맛으로 동물을 찍나? 조금 있었나? 2시간인가 3시간 있으니까 또 왔어. 또 왔어요? 네, 또 왔어. 여기에서 우리가 동물을 찍기 위해서는 프리만카라고 그래요. 러시아 프리만카. 먹이를 놔요. 먹이. 그래서 조그만 돼지 한 마리를 갖다 이제 숲속에 감춰놓은 거야. 얘가 이제 두 번째 와서 냄새를 맡은 거야. 콕콕 하고 막 갖다 꼈지. 그러더니 얼음이 얼었으니까 이게 냄새 맡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주위를 돌더라고. 딱 돌더니 이게 뭐 딱딱하고 뭐 바짝바짝해도 안 되니까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아니 호랑이가 그렇게 가까우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가능성이. 호랑이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죠. 아니죠.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경험이 없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호랑이가 바보가 아니다. 나를 위협하지 않았으면 절대 치고 들어. 저는 계속 걔를 놀래키지 않았잖아요. 안정감을 줬잖아요. 그럼 서로 믿음이 가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궁금하니까 한 바퀴 돌고 갔더라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얼음 자국이 한 바퀴 그 나무 밑둥을 나무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이제 숲으로 이렇게 사라졌어. 그 다음부터 매일
2번씩 만났어요. 매일 2번. 매일? 네. 그리고 났는데 2마리가 또 온 거야. 뭐지 쟤네 2마리는? 어머나. 남자였는데 수컷이었는데 암컷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교미 하려고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 놈은 나 쳐다보고 있고 한 놈은 그 아까 먹이는 거 먹이 먹고 있고 교대로 또 그럼 저 쳐다보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마리 호랑이를 찍었던 게 아주 가장 큰 인상 깊었던 장면이고.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2마리였다. 몸을 비비는 구의 행동. 교미철을 맞은 암수 호랑이였다. 구의 표시로 암컷을 먹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온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호랑이가 당했던 그 흔적을 쭉 봤어요. 발자국을 봤더니 한 곳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더라고요. 자국이 계속. 그럼 얘가 숲으로 간 게 아니고 낮에도 나를 보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낮에 진짜 감독님이 거기 있는 걸 알았나 보다. 알고 있죠. 그 중간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개울로 물 들어. 물을 공급하러 개울을 내려와야 되니까 이틀에 한 번 내려와요. 그때 내려왔으면 걔가 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건들지 않았잖아요. 그 신기하네. 그게 이제 벵갈 쪽에서는 사람하고 자꾸 교집쳐서 걔네들이 타겟을 다 정하죠. 그러니까 누구든 건드리면 각인되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고양이과 호랑이는 경험이 있는 아이예요. 한번 사냥꾼들한테 다쳤거나 충격을 줬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애들이 진짜 건강한 숲에 사는 애들은 사람이 뭔지도 모르죠. 생각해보면 개가 사람을 제일 많이 물어요. 개가 사람을 제일 많이 무네요. 그러네. 호랑이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개가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많긴 하겠다. 그래서 지금 15년 전에 사람을 호랑이가 공격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호랑이를 죽이거나 호랑이를 쫓거나 하는 팀이 2개가 있어요. 그럼 빨리 그랬을 때 호랑이를 빨리 쫓아서 먼 산으로 잡히지 않겠고 한 팀이 하나가 있고 한 팀은 이거를 러시아로 보내서 승인을 받는 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팀이 하나 있고. 2팀이 공존하는군요. 네, 공존하죠. 얘는 빨리 가서 얘를 쫓아서 생존하게 만드는 거고 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쪽에서는 아니야. 호랑이는 무조건 공격했으면 언젠간 공격하니까 죽여야 돼. 이 논리로다가. 근데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을 때 한 사람을 쫓으려고 노력하고 한 사람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균형이 있다라고 느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범주는 모든 생명들이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덩어리 안에서 저는 공존이라는 걸 먼저 좀 내세우고 싶어요. 같이 가는 거. 저는 그게 균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그 공존에서 공존하려면 균형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교감을 이룬다는 것이 만지고 쓰다듬고 이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 교차점을 서로 만나고 느낌이 줬을 때 저는 그게 교감이라고 보거든요. 궁금한 거 없어? 공부는 좀 많지요. 개에 대해서는 뭐 진짜요? 확실히 성질이 어떤가 뭐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까 모르고 특징이 어떤가 뭐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차우차우가요. 원래는 이렇게 좀 곰탱이처럼 생겼지만 잽싸고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얘는 어때요, 성격이? 사람들 좋아하네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낯선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나찰 가야지 응 소리를 한다든가 뭐. 우리한테는 되게 친절해요. 저희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맞아. 그 뭐야 제가 이제 목욕을 좀 한 번도 시켜주고 싶은데 몇 번 시키려고 물을 갖다 대면 그냥 한 번 죽겠다 그러죠? 막 그런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감독님.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따뜻해지면. 저 친구들은 원래 털을 딱 보고 그러면 목욕시키는 개들이 아니에요. 빗질을 하면 했지. 빗질을 하면서 안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면 털어줬지. 목욕을 그렇게 꼬박꼬박 시켜줄 필요가 없어. 차라리 여름에 냇가에 가서 좀 이렇게 배만 깔고 나오는 정도는 좋아. 그런데 냇가에 가서 있는 게 제일 좋아. 여름에 저 고미를 털을 깎아주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나쁜가요? 제가 저 털 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버님. 근데 사모예드, 말라무트, 차오차오는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너 여름에는 너희 깎아줘야 되겠다 싶어. 왜 그러냐면 저 털이 아버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도 속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 살이 안 보여요. 그죠? 예.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 살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찐덕이는 걸 파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깎으세요, 아버님. 여름에는 시원하죠 아무래도. 깎으셔. 아니면 안 그러면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고. 아주 헉헉헉하는 게 뭐. 여름에 얘 여기서 저 밑에까지만 내려갔다가 와도 진짜 올라오지 못할 가만히 걸? 있어도 아주 엄청 더워서요. 털이 많으니까. 잘하셨어요. 그게 좋은 거구나. 아버님 저녁에 혼자 있으면은 아버님은 고미가 이렇게 좀 든든할 때가 혹시 있으세요? 고미가 있어서 좋다라고 할 때가. 여긴 저녁마다 고라니가 울어요. 그 소리 대기하는데. 하고 울면은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저때 고미가 있으니까 든든하죠 밤에도. 저 산개, 들개들이 많잖아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사실 저는 개 전문가기는 한데 들어보니까 다음 집이 좀 산에 있던 개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래요. 근데 이게 야생이 된 개들은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친구들한테 좀 접근하거나 다가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한 산달치 밥 싸들고 올라갈까요? 그래도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일단 조금 관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손을 탔더라도 이미 걔도 생각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 동물을 야생적으로 좀 관찰해 보면 어떤 성격을 소유자인지 정말 순회 뜬 애가 어쩔 수 없이 생존만 가지고 살았던 아이인지 그걸 좀 더 보시면 아마 분석하시는데 훨씬 더 좀 용이하지 않을까요?